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이 7만 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몇 가지 특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분양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빠르게 줄어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째 7만 호 내외에서 꾸준히 고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년 전까지 미분양은 대구 등 주로 지방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특히 경기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만 무려 13,000호 수준으로 2023년 말 대비 7,000호 정도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수요가 살아있던 주요 광역시 역시 미분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산 등지에서 대규모 주택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래마저 실종되자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원래 주택과 금융정책은 한 몸입니다. 수요가 우세한 우리나라 특성상 금리와 시중 유동성 동향은 주택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금융정책이 갈피를 못 잡으면서 그 영향이 주택시장으로까지도 확산됐고 이러한 정책이 누적돼서 미분양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2022년 9월 말 레고랜드 사태였습니다. 일거에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양극화되어서 은행권과 비은행 금융기관 간의 엄청난 금리 격차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서민일수록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으니까 금리를 내기 위해서 정책 당국자가 은행마다 찾아다니면서 마치 도장 깨기식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권이 독재국가나 할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대출금리 조정이나 각종 규제를 수시로 바꾸면서 금융시장은 은행 등 거대 금융기관과 서민이 주로 이어가는 취약한 금융시장으로 완전히 양분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2년이 흐르면서 작년 말 기준 건설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은 저축은행은 무려 18%나 됩니다.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이런 데죠. 11%나 됩니다. 고금리와 연체율 상승으로 이제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돈을 빌리기조차 어려운 한계 상황까지 도착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어려워지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강남 쪽 아파트는 신고가를 보이고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미분양 3천 가구를 LH가 매입하고 SOC 예산 70%를 상반기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좀 다급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신호는 2년 전에 이미 보냈던 신호가 지금 도착한 것입니까? 시장 원칙을 무시한 정책 실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방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전부 후불제로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택과 금융정책은 적어도 3년에서 10년 정도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핵심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은 멀리 내다보고 여러 사회적 요건을 융복하도록 섞은 중도 실용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입니다.